야, 어디야? 나? 여기! 저는 평화누리길 스탬프 투어를 하려고 해요. 여기서 올댓 스탬프 설치 방법을 알려주네요. 올댓 스탬프를 켜고 평화누리길을 선택하여 평화누리길 1코스를 누르고 따라가기를 해요. 이제 평화누리길 1코스 염화강 철책길을 시작하려고 해요. 평화누리길 1코스는 14km로 약 4시간이 소요되는 코스예요. 바다 건너 강화도를 바라보며 덕포진과 불에도 염화강을 따라 철책길을 걷는 구간이에요. 종착지인 문수산성 남문 방향으로 갈 거예요. 안내 표지판과 안내띠를 따라 걸어갈 거예요. 올댓 스탬프를 실행하지 않아도 안내 표지판과 안내띠를 따라가면 길을 찾을 수 있어요. 걷기 시작하자마자 풍경이 예술이네요. 우리의 동심을 자극하는 엉덩이 의자와 말뚝박기 의자 뒤로 덕포진이 보이네요. 덕포진은 조선시대 진영으로 서울로 통하는 바닷길의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예요. 돈대와 포대도 있고 불씨를 보관하고 포병을 지휘하는 파수청도 있어요. 계속 이어지는 철책길을 걷다 보면 덕포진 나 포대가 나와요. 덕포진 나 포대는 총 5개의 포대가 있고 강화 초지진과 덕진진의 남장포대를 향하고 있어요. 갈림길이 나오면 안내 표지판을 따라 왼쪽으로 걸어요. 예쁜 배와 어울리는 멋진 풍경을 보며 계속 걸어요. 염화 강철책길 순환 코스는 6.5km로 약 1시간 40분 정도 소요되는 코스예요. 조선시대 신리양요와 병인양요 때 서부열강과 치열하게 싸웠던 곳으로 천예의 지형을 이용해 설치한 군영인 덕포진을 순환하는 코스인데요. 대명항에 주차했거나 가볍게 산책하고 싶으신 분은 염화강 철책길 순환 코스를 걸어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오른쪽 대명항 방향으로 가면 되어요. 저는 문수산성 남문 방향으로 가서 평화누리길 1코스를 완주하려고 해요. 바다가 가까워서 그런지 날아가고 있는 철새도 보이네요. 걷다 보니 땅속에 있는 군운막이 보이네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솔길 같은 곳을 계속 걸어가요. 오랜만에 듣는 낙엽 밟는 소리가 정겹네요. 비어있는 군인 초소를 보며 조금 넓어진 길을 걸어요. 휴게소가 나오네요. 잠시 쉬어도 좋을 것 같아요. 표지판이 친절하게 계속 갈 길을 알려주네요. 스탬프를 받았어요. 확인 버튼을 눌러줘요. 70%를 걸어서 스탬프 하나를 받았어요. 그래도 나머지 남은 부분을 계속 걸어요. 이제 철책길도 지겨워질 때쯤에 애들이 그린 판화가 보이네요.
계속 이어진 벽화를 보며 걸어요. 편한 자전거 도로를 놔두고 철책길 옆 뚝방 같은 곳을 따라 걸어요. 바람개비로 예쁘게 꾸며놓은 다리도 건너가요. 이제 자전거 도로와 분리된 산길로 걸어가요. 조금 더 힘내서 걸어가요. 강화대교가 보이네요. 목표에 가까워지는 게 느껴지네요. 구 강화대교를 강화대교로 착각했네요. 옆에 있는 초록색 다리가 강화대교예요. 강화대교 밑으로 걸어가요. 문수산성을 보며 걸어요. 평화누리길 2코스 출발점에 도착했어요. 올드 스탬프를 켜고 평화누리길을 선택하여 평화누리길 2코스를 누르고 따라가기를 해요. 평화누리길 2코스는 8km로 약 3시간 정도 소요되어요. 북한과 가장 인접한 코스로 민간인 통제구역이 많은 구간이며 문수산성 성곽길을 오르면 북한 지역을 관찰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가파른 언덕이네요. 종착지인 애기봉 입구 방향으로 갈 거예요. 안내 표지판과 안내띠를 따라 걸어갈 거예요. 올드 스탬프를 실행하지 않아도 안내 표지판과 안내띠를 따라가면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앞에 가시는 분들도 힘겨워 보이네요. 거의 등산이에요. 올라가다 보니 왼쪽에 쉴 수 있는 정자가 있어서 풍경을 잠시 조망해 보아요. 다시 등산을 시작해요. 문수산성은 갑곶진과 더불어 강화 입구를 지키기 위해 숙종 20년에 쌓았어요. 해발 376m의 문수산에 자리 잡았고 총 길이는 6123m로 남은 구간은 4640m예요. 원래 문로 3개와 소규모 출입문인 아문 4개가 있었으나 현재는 북문과 남문, 동화문과 남화문이 남아 있어요. 애기봉 입구로 가려면 오른쪽 남화문을 지나가야 해요. 내려가는 길이 굉장히 가파르니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조심 걸어가야 해요. 앞에 구름다리가 보여요. 우리는 왼쪽으로 내려가요. 청령회관을 옆에 두고 걸어가요. 이제 마을길에 들어왔어요. 역시 개들이 반겨주네요. 차도로 나가요. 간간히 차가 다니니까 조심하세요. 왼쪽에 좀 전에 넘어온 문수산을 두고 걸어요. 조강 저수지가 보이네요. 낚시터가 많이 보이네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은 참고하시고요.
조강 저수지 물 빠지는 곳이 독특하게 생겼어요. 잠시 구경하고 가요. 스탬프를 받았어요. 이제 스탬프 2개를 획득했어요. 약 500m 남았을 때 남의 집 마당을 통해서 다시 산길로 들어가요. 평화누리길 2코스 도착지에 왔어요. 저는 오늘 평화누리길 3코스를 역방향으로 걸을 거예요. 처음부터 자전거 길이네요. 올드 스탬프를 켜고 평화누리길을 선택하여 평화누리길 3코스를 누르고 따라가기를 해요. 평화누리길 3코스는 17km로 약 5시간 정도 소요되어요. 김포시의 발전상 및 안보 현실을 보고 느끼며 걷는 코스로 김포평야가 펼쳐지고 철책을 넘어 한강이 흐르는 구간이에요. 한강하고 철새 고래지가 있어 철새를 관찰하기 좋은 코스예요. 전류 리포구에서 시작해서 애기봉 입구에서 끝내려고 해요. 차가 다니는 자전거 길이니 조심조심 다녀야 해요. 왼쪽에는 김포평야를 두고 오른쪽에는 한강 철책을 두고 걸어요. 생각보다 차가 많이 다니니 걸을 때 주의하세요. 재미있게도 차가 다닐 때는 꿈쩍도 안 하던 새들이 제 발자국 소리에 놀라서 날아가요. 쉼터에 오니 누가 글을 써놓았어요. 쓰레기를 버리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 봐요. 쓰레기는 꼭 도로 가져가시고요. 올해 농사를 준비하시나 봐요. 트랙터로 논가리를 하고 있어요. 종착지인 애기봉 입구 방향으로 갈 거예요. 안내 표지판과 안내띠를 따라 걸어가요. 올드 스탬프를 실행하지 않아도 안내 표지판과 안내띠를 따라가면 길을 찾을 수 있어요. 농수로 같은데 넓고 예쁘기까지 해요. 열린 화장실도 자주 볼 수 있어요. 긴 한강 철책길 따라 걷는 길이 끝이 나요. 한강 하류 제두름이 도래지에 도착해요. 여기서 쉬어 가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제두름이 모형도 있고 망원경으로 철새도 볼 수 있어요. 철새도 보이고 두루미 모형도 보이네요. 철새 도래지를 오른쪽에 두고 농수로를 따라 걸어가요. 여기가 낚시 맛집인가 봐요. 주차해놓고 낚시하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이런 길을 5.4km 정도 걸어가요. 끝이 없을 것 같은 곧 뻗은 자전거 포장 도로가 끝나고 비포장 도로로 걸어요. 힘들면 여기서 쉬어가요. 포도 농원이 보여요. 넓게 펼쳐진 비닐 지붕이 있는 곳이 포도밭인가 봐요. 다 자란 포도를 보려면 여름에 와야 할 것 같아요. 걷다가 연화사가 보여서 들어가 봐요. 거북이 조각이 징그러울 정도로 많이 있어요. 뜬금없이 의자 2개가 있네요. 한번 앉아 보아요. 저 멀리 한강 철책과 들판이 보이네요. 왜 여기에 의자가 있는지 알겠어요. 걷다 보니 축사도 있네요. 소가 맛있게 여물을 먹어요. 이제 5.2km 남았어요. 정신없이 걷다 보니 3번째 스탬프가 슬그머니 들어와 있어요. 남은 길도 힘내서 걸어가요.
막은 폴이 복지회관을 뒤로 두고 걸어가요. 가금리에 도착하니 저 멀리 향나무가 보이네요. 박신묘역이에요. 정몽주의 문인이었다고 하네요. 향나무는 박신 선생이 심었다고 해요. 이제 1km도 안 남았어요. 나이가 500년 된 느티나무 2그루가 보여요. 여름에 무성한 나뭇잎들 밑에서 쉬면 시원할 것 같아요. 나무 둘레가 5사람이 팔을 둘러야 겨우 맞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애기봉 입구에 도착했어요. 여기부터는 평화누리길 4코스를 걸을 거예요. 올데스 템플을 켜고 평화누리길을 선택하여 평화누리길 4코스를 누르고 따라가기를 해요. 올데스 템플을 실행하지 않아도 안내 표지판과 안내띠를 따라가면 길을 찾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네요. 평화누리길 4코스는 11km로 약 3시간 정도 소요되어요. 행주 산성에서 시작되는 길로 행주 나루터가 위치했던 행주대교 아래를 지나며 최근에 개방된 한강변의 민간인 통제구역 구간을 통과하여 일산 호수공원에 다다르는 코스예요. 재미있는 조형물이 있어 구경하고 가요. 행주나루터를 지나가요. 평화누리길 4코스 도착지인 선인장 전시관 방향으로 가요. 도로를 건너서 자전거 도로로 가요. 왼쪽에는 한강, 오른쪽에는 자유로를 보며 걸어요. 이런 길을 약 6km 걸어가요. 개를 데리고 자전거를 타시는 분도 있어요. 한강 따라가는 길이 끝이 나고 계단을 내려가 지하로 들어가서 벽화가 그려진 터널을 지나가요. 찻길을 따라 걸어가요. 스탬프를 받았어요. 확인 버튼을 눌러줘요. 이제 스탬프 4개가 찍혔어요. 선인장 전시관까지 3.2km 남았어요. 공원에서 애견들이 모임을 하고 있네요.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화장실을 지나서 아치문으로 나가요. 횡단보도를 건너서 왼쪽으로 가요. 오른쪽 일산 호수공원으로 들어가요. 다리 밑 터널을 통과해요. 벽화가 참 멋있어요. 호수를 보며 걸어요. 메타세코이아 길을 걸어요. 도착지인 선인장 전시관에 도착했어요. 여기부터 평화누리길 5코스를 걸을 거예요. 올데스 템플을 켜고 평화누리길을 선택하여 평화누리길 5코스를 누르고 따라가기를 해요. 올데스 템플을 실행하지 않아도 안내 표지판과 안내띠를 따라가면 길을 찾을 수 있어요. 평화누리길 5코스는 8km로 2시간 20분 정도 소요되고 선인장 전시관에서 노래하는 분수대와 킨텍스, 가좌글린공원, 동패 지하차도로 이어져 있는 킨텍스 길이에요. 고양시를 대표하는 마이스 산업과 신안유 관광의 중심지로 농촌마을과 함께 공존하는 길로 고양시 발전과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있어요.
롯데 빅마켓을 오른쪽에 두고 걸어요. 까치 구름다리를 건너가요. 현대 백화점을 오른쪽에 두고 다리를 건너가요. 도착지인 동패 지하차도가 6.4km 남았어요. 횡단보도를 건너서 도로 가운데 작은 공원길을 걸어가요. 킨덱스를 왼쪽에 두고 여전히 도로 가운데를 걸어요. 횡단보도를 건너서 오른쪽에 고양 종합운동장 체육관을 두고 걸어가요. 왼쪽에 인공암벽장, 오른쪽에 일산 서부경찰서를 두고 걸어요. 벚꽃나무 밑을 걸어가요. 끝없는 벚꽃길을 걸어가요. 사람도 없이 혼자서 벚꽃놀이를 해요. 이제 가좌 근린공원에 도착했어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어요. 가좌 근린공원을 뒤로하고 도로를 걸어가요. 오늘 벚꽃으로 눈이 호강해요. 스탬프를 받았어요. 확인 버튼을 눌러줘요. 이제 스탬프 5개를 획득했어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올라가요. 동패 지하차도에 도착했어요. 여기부터 평화누리길 코스를 시작하려고 해요. 먼저 오른쪽으로 걸어가요. 올드 스탬프를 켜고 평화누리길을 선택하여 평화누리길 코스를 누르고 따라가기를 해요. 올드 스탬프를 실행하지 않아도 안내 표지판과 안내띠를 따라가면 길을 찾을 수 있어요. 평화누리길 코스는 약 16km로 4시간 20분 정도 소요되어요. 이국적 정취가 느껴지는 출판도시를 통과해 인공습지를 지나면 곧바로 농촌마을로 이어지고 좌측으로 탁 트인 풍경의 한강하구와 오두산 통일 전망대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동패 지하차도를 지나가요. 밖에 나오자마자 왼쪽이 제2자유로인 오르막 계단이 나와요. 평화누리길 6코스가 너무 길다고 생각되면 출판도시길 순환 코스를 걸어봐요. 이 코스는 5.6km로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 코스로 파주시 심악산을 순환하여 걷는 코스예요. 출판도시길 순환 코스는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평화누리길 6코스는 도착지인 성동 사거리 방향으로 걸어요. 뿌리채 뽑힌 나무가 있어서 한번 살펴보고 가요.
휴식 공간도 많이 있어요. 나무의 색감이 파릇파릇해서 너무 예뻐요. 낙조전망대예요. 평화누리길 3코스에서 걸었던 전류 리포구를 찾아봐요. 대밭정자 방향으로 가요. 대밭정자를 보며 오른쪽은 출판도시길 순환 코스 방향이에요. 저는 평화누리길 6코스를 걷기 위해서 왼쪽으로 걸어가요. 4월 중순인데 벌써 벚꽃이 활짝 폈어요. 재미있게도 나무마다 이름표가 달려 있어요. 주인이 다 따로 있나 봐요. 꽃잎이 바람에 날려서 하늘을 쳐다보니 벚꽃이 높이 피어 있어요. 대밭을 지나면 바로 카페 거리 나와요. 매번 그냥 지나가게 되네요. 채굴림길이네요. 출판산업단지로 걸어가요. 출판사 방향을 알려주는 표지판도 있어요. 롯데아울렛을 오른쪽에 두고 걸어요. 파주 출판도시는 파주 문발동 일대에 1998년에 착공하여 조성된 국가산업단지예요. 출판도시근린공원을 지나서 차가 다니는 자전거도를 걸어가요. 쉼터를 지나쳐서 차도를 가로질러 건너가요. 농로길로 걸어가요. 성동 사거리가 7.4km 남았어요. 언덕을 올라가서 왼쪽 차도로 나가요. 여러 모형의 인형들을 구경하며 지나가요. 벙커를 보며 지나갈 때 스탬프를 받았어요. 확인 버튼을 눌러줘요. 이제 스탬프 6개를 획득했어요. 철조망길이 나왔어요. 여기로 걸어가요. 송촌교를 지나가며 공릉천을 건너가요. 공릉천에서 작업하고 계신 분이 있어서 잠시 구경해요. 여기는 아직 벚꽃이 남아있네요. 올해의 마지막 벚꽃이라 생각하며 걸어가요. 물의 나라 벽화터널을 통과해가요. 원래 길로 되돌아와서 산례길을 걸어가요. 쉬어갈 수 있는 의자도 많이 있어요. 약 4.2km로 되어 있는 산례길을 순환 코스로 걸을 수 있어요. 헬스밀레를 조망해봐요. 장독대가 장관이네요. 다시 길을 재촉해요. 돌탑이 나와서 저도 소원을 빌어봐요. 산례길에서 빠져나오니 탄현유아숲 체험관이 보이네요.
오른쪽으로 가요. 야구장을 오른쪽에 두고 걸어요. 통일 근린공원을 통과해 가요. 성동 사거리를 건너서 평화누리길 7코스 시작점에 도착했어요. 여기부터 평화누리길 7코스를 시작해요. 올드 스탬프를 켜고 평화누리길을 선택하여 평화누리길 7코스를 누르고 따라가기를 해요. 평화누리길 7코스는 21km로 약 5시간 30분 소요되는 코스로 평화누리길 중 두 번째로 긴 코스예요. 체인지업 캠퍼스, 헤이리 마을, 프로방스 카페촌 등을 거쳐가게 되므로 많은 볼거리를 즐길 수 있는 구간이에요. 이후에 펼쳐지는 반구정까지는 한가로운 긴 구간이에요. 올댓 스탬프를 실행하지 않아도 안내 표지판과 안내띠를 따라가면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처음부터 음식점들이 많이 보이니 참고하세요. 얼마 걷지 않았는데 프로방스가 보이네요. 프로방스를 나와 한강 쪽으로 걸어가요. 오늘의 목적지인 반구정을 향해 걸어가요. 농기계가 다니는 길이니 조심조심 다녀야 해요. (3.3km) 지점을 지나자마자 열린 화장실이 보이네요. 화장실을 보며 왼쪽 자전거 길로 걸어가요. 자일로를 왼쪽에 두고 걸어가요. 자전거 길이라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 조심조심 다니셔야 해요. 큰 쉼터가 보이네요. 농로도 구경하고 가요. 다리를 건너가 보니 갈림길이 나와요. 왼쪽은 자전거 길이고 오른쪽이 평화누리길이라서 전 오른쪽으로 가요. 쉼터와 화장실이 나와요. 자주 쉴 수 있어서 좋네요. 마을을 가로질러 걸어가요. 나무 두 그루가 만든 아침은 밑을 지나가요. 문지리 535라는 큰 카페가 있어요. 브런치와 빵을 파네요. 저도 여기서 카페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조망해봐요. 예술이네요. 쉼터를 지나가며 자전거 도로 가요. 풍경을 감상하다가 길을 잘못 든 것을 알았어요. 인도와 자전거 도로가 만나는 곳이에요. 보행 버튼을 누르고 횡단보도를 건너가요. 음식점을 오른쪽에 두고 걸어가요.
이제 반은 넘게 걸었어요. 인도가 없는 차도를 1.2km 정도 걸어가요. 차들이 빠르고 많이 다니니 주의해서 걸어야 해요. 스탬프가 들어왔어요. 확인 버튼을 눌러요. 이제 스탬프 7개를 획득했어요. 인도가 구분되어 있는 차도가 나와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걸어가요. 5.1km를 남겨놓고 농로로 들어가요. (3.7km) 남겨놓고 당동리 어린이공원 오르막을 올라가요. 이어진 산길을 걸어가요. 여러 도로로 이어져 있는 산길을 거의 3.2km 정도 걸어가요. (450m) 정도 남기고 도로로 나가서 나머지 길을 걸어요. 오늘의 도착지인 반구정에 도착했어요. 여기부터 평화누리길 8코스를 시작해요. 올드 스탬프를 켜고 평화누리길을 선택하여 평화누리길 8코스를 누르고 따라가기를 해요. 고가 밑을 지나자마자 왼쪽으로 가요. 평화누리길 8코스는 13km로 3시간 40분 정도 소요되어요. 반구정에서 화석정까지는 농촌의 들판과 야산이 펼쳐지는 코스로 대자연의 풍광을 마음껏 즐길 수 있어요. 올드 스탬프를 실행하지 않아도 안내 표지판과 안내띠를 따라가면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시작하자마자 쉼터가 보이네요. 율곡 습지공원 방향으로 걸어요. 처음부터 차 다니는 도로로 걸어요. 군용차가 차도를 꽉 차게 지나가네요. 차가 많이 다니지는 않지만 조심하세요. 철도 건널목을 지나가요. 왼쪽으로 농로길 따라 150m 정도 걸으면 갈림길이 나와요. 농기계가 우선이니 조심해서 걸어야 해요. 쉼터가 있는데 햇볕은 가려주지 않네요. 농로길을 약 1.7km 걸어요. 논수로 옆길을 걸어요. 농로와 논 사이 심어놓은 농작물이 보이네요. 역시 한국 사람은 자투리 땅도 낭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율곡습지공원까지 7km 남겨놓고 세 번째 쉼터가 보이네요. 여기서 쉬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갈림길에서 왼쪽 장남교 방향으로 걸어요. 장남교 방향으로 가서 탱크 저지장벽을 지나가요. 찻길 데크길을 지나 차 다니는 농로를 걸어요. 차는 한 대도 못 만났어요. 모판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네요. 저는 왼쪽으로 걸어가요. 스탬프가 들어왔어요. 확인 버튼을 눌러요. 이제 스탬프 8개를 획득했어요. 율곡 습지공원 방향은 직진인데 저는 300m 왼쪽으로 이동하여 장산 전망대를 갈 거예요. 여기서 송악산, 개성 등 북한 땅을 조망해봐요. 장산 전망대를 되돌아 나와 율곡 습지공원 방향으로 걸어요. 임진리 마을을 지나가요. 임진강을 왼쪽에 두고 지나가요. 화석정이에요. 연예인이 화보 촬영하고 있네요. 화석정은 임진강가에 세워져 있는 정자로 율곡 2가 제자들과 함께 시를 짓고 학문을 논하던 곳이에요. 잠시 조용히 전망을 조망해봐요. (600년) 된 느티나무를 기로하고 나와요. 밑으로 내려가야 해요. 마을길을 통과해 가요. 저번 코스에서 종료한 곳이에요. 여기부터 시작해요. 올드 스탬프를 켜고 평화누리길을 선택하여 평화누리길 9코스를 누르고 따라가기를 해요. 올드 스탬프를 실행하지 않아도 안내 표지판과 안내띠를 따라가면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여기부터 평화누리길 9코스를 걸을 거예요. 평화누리길 9코스는 18km로 5시간 정도 소요되는 코스로 율곡습지공원을 출발하여 두포리 파평면 사무소를 지나 임진강 절경인 적벽 산책로를 통과해요. 한적한 농로와 오솔길을 따라 걸으면 파주시와 연천군의 경계선인 장남교를 만나게 되어요. 장남교 방향을 목적지로 해서 걸어가요. 율곡습지공원을 나오면 율곡 1, 2 버스 정류장이 나와요. 5월 19일까지 버스가 정차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걸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쉴 수 있는 정자가 나와요. 야생화도 구경하며 걸어요. 평화누리 자전거길과 평화누리길이 나누어지니 잘 확인하고 길을 건너가요. 여기서 산길로 들어가요. 저는 길을 가다가 안내리본과 안내판이 안 보여서 지도를 확인하고 다시 되돌아왔어요. 길을 잃지 않도록 참고하세요. 박석고개를 넘어가요. 평화누리길 9코스를 5km 정도 걸으면 가평연행정복지센터와 열린 화장실이 나와요.
파평면행정복지센터에서 도로 쪽으로 나와 왼쪽으로 가다 보면 편의점과 순대국집 있어요. 저는 여기서 얼음을 구입해 먹었어요. 탱크 저지선도 지나가요. 금파교 건너서 놀노천 따라 400m 정도 걸어요. 임진강 따라 적벽 산책로를 1.4km 정도 걸어요. 쉼터가 2군데 있으니 여기서 쉬어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산책로 조성이 잘 되어 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별로 안 보여서 안타깝네요. 장파리를 지나가요. 음식점, 편의점이 있어요. 참고하세요. 카페도 보이네요. 모내기 하려고 준비 중인가 봐요. 논에 물을 대고 있어요. (6.9km) 남았어요. 산길을 지나봐 몇 길을 가요? 화장실과 쉼터가 나와서 간식 먹으며 쉬었다 가요. 스탬프가 들어왔어요. 확인 버튼을 눌러요. 이제 스탬프 9개를 획득했어요. 붉은 벽돌 건물이 자장리 마을회관이에요. (4.9km) 남았어요. 왼쪽으로 계속 걸어요. 물레방아 돌아가는 모습이 정겨워서 잠시 구경하고 가요. 데크길을 걸어가요. 쉼터를 통과해서 산길로 나가요. (2.2km) 남겨놓고 왼쪽에 황포도대 매표소가 나와요. 저는 그냥 지나쳐 갈 거예요. 이제 1.3km 남았어요. 마지막 쉼터를 뒤에 두고 장남교 방향으로 걸어가요. 여기서 왼쪽이 장남교예요. 올드 스탬프를 켜고 평화누리길을 선택하여 평화누리길 10코스를 누르고 따라가기를 해요. 임진강을 보며 장남교를 건너가요. 캠프사이트를 바라보며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평화누리길 10코스 시작점이 나와요.
평화 누리길식 코스는 16km로 4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 코스예요. 한성과 개성의 물자가 한강을 타고 교류되던 곳으로 남북의 교류를 염원하는 뜻에서 고랑포구라는 이름이 붙여진 길이에요. 임진강변을 따라 걸을 거예요. 횡단보도를 건너면 열린 화장실과 쉼터가 나와요. 올드 스탬프를 실행하지 않아도 안내 표지판과 안내띠를 따라가면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숭례전지 방향으로 가요. 평화 누리길식 코스 1km 지나면 장남면 행정복지센터에 쉼터와 열린 화장실이 있어요. 전 그냥 지나가요. 특이하게 인삼밭이 많이 보이네요. 새소리 들으며 걷다 보면 삼이천이 보여요.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넘쳐 징검다리를 못 건널 때는 약 5km 정도 돌아가야 하니 참고하세요. 징검다리를 건너가야 해요. 징검다리 위로 살짝 물이 흐르고 있어요. 아이, 신발 젖었잖아. 신발이 젖었어요. 많은 분이 징검다리를 건너와서 무의식적으로 계단을 올라간다고 해요. 저는 오른쪽으로 삼이천 따라 걸어가요. 강아지와 함께 삼이천에서 즐기고 계시는 분들이 보이네요. 다른 징검다리가 나와서 건너가요. 이번에는 계단을 올라가야 해요. 평화 누리길식 코스를 걷기 시작하여 6km쯤 오면 또 열린 화장실과 쉼터가 나와요.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가요. 임진강 따라 이런 길을 약 1km 걸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몇 개의 편의점과 음식점이 있어요. 여기서 식사하고 가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위로 올라가서 임진강 따라 걸어가요. 임진강 맞은편에 있는 적벽 주상절리를 보며 따라 걸어가요. 임진강 적벽 주상절리는 신생대 시기에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졌으며 내륙유일의 주상절리이며 붉은빛 또는 자줏빛으로 보인다고 하여 적벽이라고 해요. 철문을 지나서 강가를 따라 걸어가요. 임진강역 마을길을 걸어가요.
연천 학곡리 적석총을 보며 지나가요. 학곡교를 건너서 지나가요. 스탬프가 들어왔어요. 확인 버튼을 눌러요. 이제 스탬프 10개를 획득했어요. 마지막 쉼터예요. 마지막 힘을 내기 위해서 여기서 쉬어가요. 4.3km 남겨놓고 다시 강가를 걸어가요. 도착지를 3.5km 남겨놓고 임진강을 뒤에 두고 마을길로 들어와서 농로로 걸어가요. 도로 따라 걷는 길이 있어서 차 조심하며 걸어가요. (500m) 남겨놓고 예쁜 베이커리가 보이네요. 빨리 집에 가고 싶은 욕심에 방문하지는 않았어요. 계단을 올라가면 숭례전이에요. 올드 스탬프를 켜고 평화누리길을 선택하여 평화누리길 11코스를 누르고 따라가기를 해요. 왕건이 물을 마신 곳이라고 하는 어수정을 옆에 두고 홍살문 지나서 숭례전으로 올라가요. 숭례전에 너무 빨리 도착했나봐요. 아직 개방을 안 했네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스쳐 지나가요. 올드 스탬프를 실행하지 않아도 안내 표지판과 안내띠를 따라가면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숭례전을 지나면 바로 평화누리길 11코스가 시작되어요. 평화누리길 11코스는 약 19km로 5시간 20분 정도 소요되는 코스예요. 고려 역사가 숨쉬는 숭례전에서 시작하여 임진강 중성류에 형성되어 있는 수직형 주상절리의 절경을 보며 걷다 보면 많은 야생화를 볼 수 있는 코스예요. 오늘의 도착지 군수옥남조절지 방향으로 걸어가요. 산길을 걷다 보면 민가가 나와요. 민가 사이를 통과해서 내리막길로 내려가요. 인도나 갓길 없는 길을 가요. 조심해서 지나가요. 아미교를 지나가요.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인 임진강 주상절리 방향으로 걸어가요. 대전 차방호벽이 보이네요. 고구려 벽화가 그려져 있어요. 시작하고 5.3km 정도 걸어오니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임진강 주상절리에 도착했어요. 주상절리를 보며 임진적벽길 순환 코스를 걸어도 좋을 것 같아요. 화장실과 쉼터, 음수대가 있어요. 잠시 쉬었다 가요.
임진강 강변 방향으로 걸어가요. 이 구간은 집중 후 시에는 출입을 제한하고 있어요. 주상절리 사이로 폭포도 보이네요. 감상하며 걸어가요. 강과 주상절리, 하늘이 멋진 풍경을 보여주네요. 철문을 열고 지나가요. 잘 잠가주고 가야 해요. 계단을 올라와서 다시 강둑길을 걸어가요. (9km) 지점에 있는 소우물다리 건너가요. 눈길 가는 곳마다 풍경이 너무 멋있어요. 오늘도 힐링하며 걸어요. 노란 꽃 사이로 걸어가요. 반 정도 걸었을 때 열린 화장실이 나와요. 계단을 내려가야 해요. 전 그냥 지나쳐 갈게요. 바닥에 시커먼 자국이 있어서 위를 올려다보니 오디가 잔뜩 열려 있어요. 오디를 따서 먹어보아요. 엄청 달아요. 왼쪽에 오토 캠핑장을 두고 계속 걸어가요. 임진교화부를 지나가요. 강가를 걷다가 계단을 올라가면 나비 조형물이 나오고 쉼터가 있어요. (7.7km) 남겨놓고 타고라를 지나 산길로 들어가요. 연천 무등 리이보르를 지나가요. 중간에 쉴 수 있는 의자도 있어요. 스탬프가 들어왔어요. 확인 버튼을 눌러요. 이제 스탬프 11개를 획득했어요. 계속 산길을 걸어가요. 목적지를 약 4km 남겨두고 임진강 고구려 보루숲길을 내려와 마을길로 들어가요. 허브 빌리지를 지나가요. 계단을 올라가 북삼교로 걸어가요. 군수옥 남조절댐을 보며 북삼교를 건너가요. 북삼교 밑을 지나 걸어가요. 간이 화장실도 있어요. 2.3km 남았네요. 마지막 힘을 내서 군수옥 남조절댐을 보며 걸어가요. 목적지에 두루미 테마파크가 있어요. 살짝 구경하고 가요.
주차장 옆에 화장실이 있어요. 주차장 옆길을 조금 걸으면 오늘의 도착지가 나와요. 올드 스탬프를 켜고 평화누리길을 선택하여 평화누리길 12코스를 누르고 따라가기를 해요. 평화누리길 12코스는 28km로 7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 코스예요. 호젓한 오솔길을 만날 수 있는 길로 특산물 율무박 사이를 지나고 푸르고 상쾌한 청정지역 연천을 느낄 수 있는 길이에요. 오늘 저는 대광리역까지 약 19km를 걸을 예정이에요. 대광리역에서 엽고드름까지는 약 9km로 이미 엽고드름 편에서 걸었어요. 올드 스탬프를 실행하지 않아도 안내 표지판과 안내띠를 따라가면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엽고드름 방향으로 걸어가요. 처음부터 숲길이에요. 시작하고 1.5km 지점에 벤치가 있어요. 오랜만에 걸으시는 분은 여기서 잠시 쉬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연강 나룻길은 두루미 테마파크에서 증년사무소까지 7.7km 걷는 코스예요. 참고하시고요. 저는 엽고드름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요. 옥녀봉 그리팅맨을 보려면 오른쪽으로 가야 해요. 사격 연습 중이라서 통행 제한을 하나 봐요. 군인 2명이 통제하고 있어서 그냥 통과해 가요. 이곳 풍경도 예술이네요. 산길을 걷는 도중에 콩을 수확하는 모습도 잠시 구경하고 가요. 파고라가 나와서 통과해 가요. 오늘 방문 못한 옥녀봉의 그린팅맨을 보며 뒤에 두고 걸어가요. 트레킹 다니며 살아있는 뱀은 처음 봤어요. 기록으로 남겨봐요. 로아 스파크로 들어가요. 한옥 카페를 뒤로 하고 걸어가요. 생태 습지 산책로에서 잠시 안내띠를 놓쳐서 뱅글뱅글 돌다가 나와요. 여기를 놓쳤군요. 좁은 길을 통과해서 도로로 나가요. 콩과 율무의 마을 옥계리를 지나가요. 마을길을 지나가요. 스탬프가 들어왔어요. 확인 버튼을 눌러요.
이제 스탬프 12개를 획득했어요. 다시 산길을 걸어요. 상리약 수터예요. 물은 음용 가능하다고 써있네요. 농로를 걸어요. 마을 길로 들어왔어요. 강아지가 놀랐는지 많이 짖네요. 신랑리역이에요. 걷고 나서 화장실을 처음 왔어요. 길을 건너 반대편 마을길 사이로 걸어가요. 화장실이 있어요. 차탄천을 따라 자전거 도로를 걸어가요. 금계국과 대망초꽃이 활짝 핀 꽃길 사이를 걸어가요. 봄학교를 건너서 봄학교 밑을 지나 강가를 걸어가요. 차탄천 따라 계속 걸어가요. 왼쪽으로 언덕을 올라가면 엿고드름을 볼 수 있어요. 저보다 먼저 오신 분들이 계시네요. 고대산 엿고드름은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고대산 자락에 위치한 패터널이에요. 일제강점기 시절 용산과 원산을 잇는 공사로 진행되었던 터널이 일본 패망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6.25 전쟁 당시 북한군이 탄약창고로 사용하던 중 미군의 폭격을 받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 폭격으로 터널 위쪽에 틈이 생기고 거기에 맞물려 독특한 자연현상이 생기면서 터널 바닥에 수백 개의 엿고드름이 솟아 있다고 하는데요. 12월 중순부터 이듬해 3월까지 엿고드름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저도 오늘 처음 와봤는데 우리나라에 이러한 곳이 있다는 게 참 놀랍네요. 오늘의 목표인 엿고드름을 보았고 지금부터는 평화누리길 12코스 일부분을 걸어보려고 해요. 올드 스탬프를 켜고 평화누리길 12코스를 누르고 따라가기를 해요. 군남 웅수조 절지 방향으로 진행할 거예요. 휴게소가 보여서 잠시 쉬어가려고 했는데 문이 닫혀있네요. 강아지가 제가 무서운지 무섭게 짖네요. 기차길을 따라 신탄리역으로 가고 있어요. 바람개비도 보이네요. 이제 집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신탄리역 안에서 간단하게 간식을 먹고 휴식 시간을 가졌어요. 신탄리역에서 나와 대광리역 쪽으로 걸어가요. 냇가 옆을 걸어가요.
다리를 건너가는데 독특하고 예쁜 모양의 돌 사이로 물이 흘러가네요. 걷다 보니 쉬어갈 수 있는 곳이 보이네요. 잠시 쉬어가는 것도 좋겠어요. 축사도 있어요. 오늘 계획한 코스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요. 여기서 평화누리길을 빠져나가 대광리역으로 가려고 해요. 코스를 열어볼게요.